일산 일대에 흩어져 있는 작은 상가들 사이에 한 할머니가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 건물들에는 한 할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술래, 78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 하나씩 늘려온 부동산들이 지금은 그녀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부동산 투자로 작은 상가 13곳을 소유한 할머니였습니다. 매월 900만 원이 넘는 임대 수입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달도 잘 들어왔네. 참 고마우신 분들이다. 은행 창구에서 월세 통장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할머니는 매월 정확한 시간에 은행을 찾아 임대 수입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은 언제나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곧바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어린이들이라는 간판이 걸린 고아원 현관 앞입니다. 원장이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두꺼운 봉투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김술래 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매월 600만 원씩 각종 시설에 기부하는 할머니입니다. 자신은 작은 방 하나에서 검소하게 살면서도 남을 돕는 일에는 아낌이 없었습니다. 30년간 꾸준히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하는 것이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보람이었습니다. 기부는 그녀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흰색 벽과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신경과 병원 복도 끝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할머니의 기억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간혹 익숙한 길을 헤매거나 방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불안해진 할머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받게 된 진단은 그녀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와 각종 의료기기가 놓인 진료실. 의사가 뇌 CT 사진을 할머니에게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김술래님,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개인차 가 있지만 천천히 진행될 겁니다. 그 속도를 천천히 하고 싶다면 병원에 자주 오시고 꼭 저탄수화물의 혈관에 축적되지 않는 좋은 지방을 드셔야 합니다. 다시 할머니의 작은 원룸 창가입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며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소원을 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중국 장각의 여행이었습니다. 낡은 소파가 놓인 작은 거실에 며느리 김지희가 방문했습니다. 며느리 지희와 할머니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희야, 나 죽기 전에 중국 장각에 꼭 가고 싶어. 젊었을 때부터 꿈꿨던 곳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같이 가겠어요. 며느리 김지희, 45세입니다. 10년 전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그녀는 우연히 할머니의 장부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못 본 척 하였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빠듯하게 사는 것에 비해 시어머니는 부자였던 것이 부러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잘하면 유산이라도 많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냈지만 한편으로 서운한 마음이 컸었습니다. 또 그녀는 할머니의 치매 초기 증상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문득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가야 해 라고 할 때를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할머니는 역시 지희 씨를 많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김포공항 출국 장대합실입니다. 할머니를 배웅하러 온 아들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여행 당일
그는 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단순한 건망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그리고 이번 여행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몸 조심하시고 즐겁게 다녀오세요. 현우야, 잘 다녀올게. 같이 가는 지희가 너무 고맙구나. 네, 저도 같이 가야 하는데. 잘 다녀오세요. 할머니는 비행기 창밖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지인은 피곤하겠지만 이때 아니면 언제 또 가겠어? 라고 생각하며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장가계의 고급 호텔 객실입니다. 할머니와 지희가 캐리어를 정리하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일찍 관광 나가니까 일찍 주무세요. 고마워, 지희야. 정말 꿈만 같다. 할머니는 오랜 꿈이 이루어진 기쁨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번 여행이 자신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순례 할머니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어머니, 중국 여행 왔잖아요. 당신 누구세요? 내가 왜 낯선 사람과 있는 거죠? 지혜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계산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지희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만약 할머니가 없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치매가 기름진 음식과 여행 스트레스로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중국에서 한국인이 실종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의 기사일 뿐일 테니까. 어머니, 잠깐만요. 물 좀 가져올게요. 지희는 우선 스마트폰으로 중국 지도부터 살펴봤습니다. 이 넓은 중국 땅에서 할머니를 버린다면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외딴 시골 마을로 데리고 가서는 인적이 없는 곳에 홀로 그대로 두고 냉정하게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논밭과 낡은 농가 몇 채만 있는 외딴 시골 길가입니다. 할머니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이 시골은 왜? 우리 엄마한테 가야 해. 할머니는 아무도 없는 시골 길가에서 치매 현상으로 막상 떠오르는 집으로 가려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도 피곤함과 배고픔으로 방금의 기억도 다시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낡은 농가 몇 채와 논밭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한국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희의 계획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할머니를 버리는 것만으로는 완전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희는 지금 고속버스 안입니다. 실종 장소를 조작하기 위해 지희는 800km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지희는 온갖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중국 땅에서 갖가지 나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할머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여기는 낡은 카페 안입니다. 할머니와 비슷한 체격의 중년 여성을 만나 지희가 돈 봉투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3일만 부탁드려요. 옷만 입고 호텔에 있으면 돼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해요. 지희는 미리 연락해둔 현지 여성을 고용해 할머니로 분장시켰습니다. 이 여성과 함께 3일간 호텔에 머물며 CCTV에 잡히도록 연출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계속 안전하게 호텔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일 뒤 중국 공안서 신고 접수대에 지희가 울먹이며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든 후 그녀는 연기력을 발휘해 걱정에 찬 며느리를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세요. 호텔 CCTV를 확인해 보니 어르신이 혼자 나가시는 게 보입니다. 그럴 리가. 어머니는 길을 잘 못 찾으세요. 외국 고령자의 잦은 실종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수색은 어렵겠습니다. 계획대로 수사는 착수되었지만 경찰들은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지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입니다. 지희가 혼자 나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한국으로 돌아온 지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예전에 임대 수익장부를 보았던 그 서류를 찾고 바로 할머니 명의의 거액의 부동산 임대 수익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월 13곳의 상가에서 나오는 900만 원이 넘는 임대 수입이 이제 고스란히 그녀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은행 ATM 기기 앞입니다. 지희가 할머니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지희는 할머니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정당한 상속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각종 증명서와 서류가 가득한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지희가 상담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오셔야 하는데 어머니가 치매로 많이 아프세요. 제가 법정 대리인으로 관리하게 됐어요. 그럼 관련 서류를 곧 준비해서 가져올게요. 지희는 각종 서류를 위조하며 할머니의 재산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믿었던 지희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낯선 땅에서 할머니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시골길입니다. 할머니가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돈도 기억도 없는 채로 혼자 중국 거리를 헤매는 할머니입니다. 과연 그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할머니의 험난한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희가 할머니의 재산을 차근차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기억을 잃고 헤매는 한 할머니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할머니를 도와줄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버려진 할머니는, 낯선 중국어 간판의 할머니는 혼자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돈도 기억도 없는 채로 말입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낯선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짓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중국어로 말을 거는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할머니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자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 몸을 맡기려 했지만 경비원이 나타나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갈 곳 잃은 할머니는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할머니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집이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우리 집이 어디지? 할머니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배고픔이 할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는 할머니는 결국 식당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쓰레기통 앞에 선 할머니,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쓰레기통을 열어보니 상한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 음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음식들은 기름지고 치매에 안 좋은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굶주린 할머니는 식당 뒤 쓰레기통까지 뒤져야 했습니다. 물을 찾아 공중 화장실로 향하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 현지인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손가락질하며 웃었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할머니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 말만이 할머니의 기억에게 남은 유일한 정체성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지기를 반복하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장소들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옷은 더러워졌으며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한인마트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그곳에 붙어 있는 한국 음식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된장찌개. 익숙한 듯한 음식들의 사진을 보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진들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이거야? 이거 알겠어. 김치. 그때 마트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준수, 48세입니다. 중국에서 한인마트를 운영하는 재외동포였습니다. 준수는 마트 앞에서 음식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따뜻한 심성을 가진 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한국어를 듣자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모국어였습니다. 아, 한국말. 한국 사람? 네, 맞습니다. 할머니도 한국 분이세요? 준수는 할머니의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물과 음식을 건네주자 할머니는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수는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깨끗한 옷과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보살핌을 받은 할머니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준수는 교민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신분증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으신 한국 할머니를 보호하고 있는데 신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 교민회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조금씩 떠오르는 기억의 조각들을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치, 아들, 집 같은 단어들을 메모했습니다. 때로는 그림도 그려보는 할머니입니다. 뭔가 떠오를 듯 하다가 다시 흐려지는 기억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준수는 할머니를 격려하며 천천히 기다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이름도 기억을 못하겠어.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급하게 생각하면 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준수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한국에서는 아들 현우가 어머니 없이 들어오는 월세 수익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월세 수입을 벌어들이는 줄은 아들 현우도 몰랐습니다. 통장의 숫자를 보며 현우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회사에 찾아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하기가 싫습니다. 이사님, 다음에 뵙죠. 상사가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했지만 현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카페에 앉아 새로운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어머니의 안위보다는 갑자기 생긴 경제적 여유가 그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돈으로 편하게 살아야지. 현우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정당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중국에서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사실보다는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멀리 중국에서는 할머니가 준수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떠오르는 기억을 메모하며 할머니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인터넷으로 한국의 실종자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경찰청 홈페이지와 각종 실종자 찾기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많은 실종자 명단들이 화면에 스크롤되었습니다. 그때 준수의 눈에 익숙한 얼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할머니? 준수는 우연히 한국 실종자 명단에서 김순례라는 낯익은 얼굴과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할머니를 불러 함께 뉴스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기사에는 김순례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실종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혹시 할머니 아니세요? 할머니는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흥분한 준수는 즉시 한국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실종 장소가 너무 다른 점과 관할 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준수는 전화를 끊고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준수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할머니의 사연을 상세히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할머니가 기억하는 단편적인 정보들, 그리고 김술래라는 이름이 실종자 명단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일하는 PD가 이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김재현 PD, 그는 오랫동안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살아있는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내용은 그에게 강렬한 특종 감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 김 PD는 즉시 김순례 할머니 실종 사건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기록, 언론 보도 자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호텔 CCTV 영상까지 모든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영상들을 반복해서 분석했습니다. 수십 번째 영상을 보던 김 PD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호텔 CCTV에 나타난 할머니의 걸음걸이, 체형, 그리고 행동 패턴이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전문가적인 직감으로 그는 뭔가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이 할머니가 진짜 김술래 씨일까? 김 PD는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호텔 CCTV 영상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면밀한 분석 결과 호텔 CCTV 할머니는 가짜였습니다. 키, 체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김술래 할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김 PD를 흥분시켰습니다. 실종 사건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중국에서 발견된 할머니가 진짜 김술래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는 취재팀을 꾸리고 중국 현지 취재를 계획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김술래 할머니의 실종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회의실입니다. 김 PD는 상부에게 이 사건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조작된 증거와 해외에서 발견된 진실이라는 거대한 스토리의 실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는 대대적인 특종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흔적이 보여요. 상부에서도 이 사건의 파급력을 인정하고 충분한 제작비와 취재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준수와 할머니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얼마나 큰 진실의 중심에 서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준수야, 뭔가 기억이 나려고 하는데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준수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진실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김술래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멀리 한국에서는 지희가 여전히 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평온함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술래 할머니가 실종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방송 PD의 제보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김지희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만 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거실입니다. 지희가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김술래 할머니 실종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희의 손은 리모컨을 쥐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돌아와서 그동안의 일들을 폭로하지는 않을까? 남편과 함께 할머니의 통장에서 빼낸 돈으로 사치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들이 들통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지희의 머릿속을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밤잠을 설친 지희입니다. 거울을 보며 다크서클 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지희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이 입주한 고층 빌딩의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각종 법전과 서류가 가득한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지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반응은 지희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인,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인이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지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느 정도 매스컴에 알려져 변호사의 시각은 굽힘이 없는 듯 보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가족 유기죄에 우선 걸리며 어르신 명의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셨다고요? 이건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오히려 지희에게 착하게 살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지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례 할머니 옆에는 준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출구에는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희가 호텔 CCTV를 조작해 할머니의 실종을 연출한 것이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대대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할머니처럼 분장한 여성이 의도적으로 호텔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다른 각도의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이 모든 것이 유기죄와 횡령을 숨기기 위한 조작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김재현 PD의 끈질긴 취재와 영상 분석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가짜 할머니의 키, 체형, 걸음걸이가 모두 김순례 할머니와 달랐던 것이 과학적 분석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같은 시각입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조사실에서 지희가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지희 씨, 횡령 혐의와 가족 유기죄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희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남편 박현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동안 할머니를 찾는 데 신경 쓴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제주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모두 밝혀진 것입니다. 공항에서 나온 할머니의 얼굴을 보면 3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한국 음식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할머니의 치매 증상을 현저히 개선시켰습니다. 중국의 준수네 집 부엌입니다. 준수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중국 음식이 할머니의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야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담백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 할머니에게는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준수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요가도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는 시간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준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저 사실은 어릴 때 부모님이 실종되셨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외롭게 살았죠.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 안 계시니 젊을 때는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저의 복이지요, 그래도 요즘 정신이 많이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셔요. 아, 만약 살아계셨다면 할머니와 나이가 비슷하셨을 거예요. 준수는 속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분이시다. 내 어머니이셨으면 좋겠다. 라고 속마음으로 말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매일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지낼 때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새로운 자식을 얻은 것 같아 날마다 기뻤고 특히 준수와 함께한 시간들만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입니다. 밝은 조명 아래 순례 할머니가 의연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담담히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 다시 가족을 만났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새롭게 만난 가족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준수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 제 탓이지요. 하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인터뷰를 지켜본 전국의 시청자들은 할머니의 용서와 감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며느리 김지희는 치매 할머니를 살인에 가까운 의도적인 유기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아들 역시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는데 고의적인 무관심으로 부모님을 찾는 행동을 한 적이 없어 유기죄에, 고아원과 양로원에 보낼 돈을 보내지 못하고 그 돈을 사치와 방탕하게 탕진하고 횡령함으로 5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법적 정리를 마친 후 준수는 순례 할머니의 정식 후견인으로 등록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후견인 선정을 승인하는 순간 할머니와 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준수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모실게요. 고맙다. 진짜 고맙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입니다. 둘은 함께 작은 요양원을 차렸습니다. 이름은 기억을 잃은 사람들의 안식처였습니다. 치매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정한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어르신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벤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다른 치매 환자들을 돌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부동산 수익금은 모두 이 요양원 운영에 사용되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재산이 마침내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요양원 정원의 평상에서 할머니와 준수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순례 할머니와 준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핏줄로만 이어진 가족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돌봄으로 맺어진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때로는 선택한 가족이 태어난 가족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그래, 정말 좋은 하루야, 내 아들. 할머니는 10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의 기억은 사라져도 아들로 보는 마음은 남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닌 마음에 있었습니다. 김순례 할머니의 새로운 삶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3부를 마칩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중국 어딘가에 실종되신 분들을 위해 이 사연을 바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